이 차트는 크게 이제 이 가로축 X축과 Y축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로축을 보시면 숫자가 이제 0.9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1.8까지 나와 있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TDS가 이제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수치가 높은 이 위에 부분들에 있는 단어를 보시면 여기 단어가 스트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농도가 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수치가 낮은 하단의 부분을 보시면 커피가 위크라고 되어 있어요. TDS 수치가 낮기 때문에 이 커피가 약간 연하고 워터리하고 좀 맹탕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농도가 낮으면 그만큼 느껴지는 향미의 강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농도가 높으면 그만큼 향미의 강도가 세게 느껴진다는 거죠. 진하게. 이게 이 세로축 TDS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가로축 X축을 보시면 14부터 이제 뭐 26%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치가 높아져. 이게 우리가 이제 아까 다뤘던 추출 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수율이 높은 부분들이죠. 그죠? 네. 제가 추출 수율은 이제 효율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일한 양의 커피를 사용해서 그만큼 우리가 알차게 많이 녹여낸 거죠. 커피 성분을. 근데 이 많이 녹여냈다고 해서 항상 또 맛은 좋은 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우측에 있는 이 단어들을 보시면 오버 익스트랙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익스트랙트가 이제 뭐 작은 범위로는 에스프레소 추출을 뜻하는 단어로도 쓰이지만 좀 더 넓은 범위로는 이제 뭐 브루랑 마찬가지로 커피 추출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버 익스트랙트라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만 뽑아야 우리가 커피 맛이 좀 밸런스가 좋은데 그거보다 좀 과다하게 좀 많이 뽑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흔한 과다 추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그런 개념이고, 이 왼쪽 수치가 낮은 이 왼쪽 부분들을 보시면 언더 익스트랙트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또 뽑아줘야 되는데 그거에 못 미치게 못 뽑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흔히 말하는 과소 추출의 영역. 그래서 내가 실제로 추출한 커피를 TDS를 측정을 해서 이 수율을 구한 다음에 이 TDS와 수율이 만나는 좌표를 찍어보면은 내 커피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안스타님이 보통 추출하시는 커피의 TDS가 만약 1.3이었다. 네. 그러면 1.3이랑 16.5%가 만나는 점을 그어보면 여기쯤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과소네요. 네, 언더 익스트랙트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야, 과소를 먹고 내 있었네. 커피 과소를 먹었다라고 이제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브레인 컨트롤 차트는 사실 만들어진 지 엄청 오래됐어요. 근데 한 50년대부터 계속 이런 TDS와 추출 수율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네. 그때 사용하던 커피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브루잉에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커피들보다 배전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커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배전도가 높은 커피들이랑 배전도가 낮은 커피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맛은 좀 완전 다르겠죠, 그죠? 네. 배전도가 낮은 커피들이 약간 좀 더 이런 이제 산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배전도가 높은 커피들이 약간 이런 쓴맛들이 좀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수율만 비교를 해보자면 강배전 커피와 약배전 커피를 동일한 레시피로 동일하게 추출을 했다. 그러면은 강배전 커피가 좀 더 수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만큼 빼낼 수 있는 성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브린 컨트롤 차트도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있어요. 이 가운데 박스거든요. 네. 이 가운데 박스가 TDS는 1.15부터 1.45, 그리고 추출 수율은 18%에서 한 22%까지. 그래서 농도를 한 이 정도로 뽑고 수율도 한 이 정도로 이제 성분들을 좀 추출하면은 너무 진하거나 너무 연하게 느껴지지 않고 향미의 밸런스도 약간 좀 좋게 느껴지더라라고 얘네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거를 SCA 아이디얼 혹은 이제 골든컵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추출을 할 때 이 가운데 박스 안에 내 커피를 집어 넣어야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라이트 로스팅한 커피를 추출해 보면은 이 박스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그런 강배전 커피를 사용할 때보다 이런 이제 좀 박스의 개념이 약간 좀 좌측 하단 방향으로 좀 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 추출한 커피를 이 박스 안에 넣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첫 번째 커피를 추출한 커피가 베스트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좀 더 좋은 커피가 될 수 있도록 이 차트에서 어느 방향으로 좀 움직여야 될지 방향을 정하는 이제 나침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스타님이 뽑은 1.3%와 16.25%의 커피를 우리가 관능적으로 먹어봤을 때 네. 일단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농도는 지금 이 정도의 1.3% 농도가 좀 나한테 좀 진한지 아니면 나한테 좀 연한지 아니면 적당한지. 내가 만약에 연하게 느낀다면은 이 다음에는 TDS를 좀 더 높여서 뽑아야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좀 더 진하게 느껴진다면 이 다음 추출은 약간 좀 TDS를 낮춰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율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먹었을 때 약간 좀 이제 단맛이 좀 부족하고 약간 좀 이제 신맛이 좀 날카롭다. 네. 그러면은 내가 약간 좀 단맛을 덜 뽑았구나. 그러면은 이 다음 추출은 약간 내가 추출 수율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근데 내가 뽑았는데 너무 쓴맛이 많네. 그리고 너무 이제 쓴맛이 많아서 내가 이 다음 추출에서는 약간 좀 수율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TDS 상하, 좌우 이 다음 추출을 어떤 방향으로 이제 보내야 될지 방향성을 정하면 내가 그 커피를 그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약간씩만 변경해 주면 충분히 이제 좋은 커피를 뽑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브루잉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TDS와 수율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런 사선들이 하나씩 그어져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커피랑 이제 워터의 레이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스타님이 20g 커피를 사용했고 300g의 물을 사용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 1대15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인마다 다 이 비율이 적혀져 있습니다. 1대12, 그러네요. 1대13, 1대14, 1대15. 근데 내가 1대15의 비율로 커피를 추출을 해서 TDS를 구한 다음에 수율을 해서 좌표를 찍어 보면은 무조건 이 라인 위에서만 찍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1대 1.3% 그리고 16.5 정도 하면은 딱 올라가 보면은 지금 1대 14 라인에 찍혀요. 그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제가 사기꾼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얘네가 생각하는 우리가 300g의 물을 붓는다고 해서 그 300g의 물이 다 밖으로 이제 추출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이 커피가 흡수하는 물도 있을 거고 드리퍼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물도 있을 거고. 근데 얘네는 어느 정도 이제 소실량을 얘네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커피에 한 1.5배 정도가 이 사용하는 물에서 소실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죠. 그러면은 300g의 물을 사용했으니까 20g이 1.5배면 30g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제로 300g의 물을 사용해서 270g의 커피가 추출이 됐다. 그러면은 그 커피는 이제 TDS를 구하고 수율을 구해보면은 무조건 1대15 라인에 찍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드리퍼를 사용하는 여과식 추출 방법을 해보면 얘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실량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한 내가 사용하는 원두 양만큼 정도가 한 배치 정도가 더 많이 소실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가 소실이 됐기 때문에 지금 1대14 라인에 찍힌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추출 방법을 바꾼다. 저는 이제 매장에 사이폰 사용하잖아요. 사이폰은 이제 그 압력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추출된 커피가 약간 좀 쪽쪽 빨아먹듯이 싹 빼옵니다, 물을. 그러면은 드리퍼로 추출하는 것보다 소실량이 좀 적어요. 그럼 보통 사이폰으로 추출하면은 이 비율 내가 1대15로 구성을 했다. 그러면은 그 라인 위에 거의 그대로 찍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추출 방식에 따라서 이런 물의 소실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다른 라인에 찍힐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1대15로 드리퍼를 추출해서 1대14 라인에 찍혔다. 근데 그 1대15라는 비율을 바꾸지 않고 뭐 온도를 높이고 분쇄도를 줄이고 뭐 추출 시간을 엄청 늘리고 해도 다 커피가 그 라인 위에서만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내가 처음 추출한 커피가 뭐 1대10, 1대15 여기 중앙에 찍혔다. 그러면 여기 이 커피가 좀 연하다. 그러면은 안스타님은 보통 어떤 변수를 좀 사용하십니까? 좀 연해요, 커피가. 커피를 더 담죠. 커피를 더 담는다. 그럼 기본적으로 커피가 더 담으니까 물의 비율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 찍히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물 비율이 적은 이 왼쪽의 라인에 찍힌다는 거죠. 근데 내가 1대15 라인에 딱 찍혔는데 이 비율 그대로 추출을 하되 좀 더 진한 커피를 위해서 분쇄도를 좀 줄였다. 좀 더 곱게 분쇄를 했다. 그러면은 얘는 동일한 라인에 찍히겠네요. 그렇죠. 동일한 라인 위에서 움직이는데 일단 농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바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라인을 따라서 사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TDS도 높아지고 사선으로 우측 상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추출 수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2부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커피 맛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 변수들을 이 차트상에서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